하나뿐인 내 손자,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학병원의 복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술 성공 확률은 5% 정도입니다. 수술 중 사망할 확률이 더 큽니다. 환자와 하루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럽의 병원을 모두 뒤졌지만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때 노트북 화면에 떠오른 한 영상이 희망을 비췄습니다. 그 영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희망으로 기적은 가능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1초 만에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프강 크라머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40년간 BMW 엔진을 설계한 엔지니어죠. 평생 고장난 기계는 다 고쳤어요. 아무리 복잡한 엔진도 도면만 있으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68세가 된 지금 제 모든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맞았어요. 10살 손자 에리히가 축구하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할아버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전해준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핏줄 3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어요. 10살 아이가 심장병이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혈관이 잘못 형성됐어요. 매우 드문 경우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독일 최고의 심장병원 교수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심장 기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수술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에리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가 다급히 물었지만 의사는 말을 아꼈어요. 그 순간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고칠 수 있어도 손자의 심장은 고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말이에요.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부품을 교체하면 되는데 사람의 심장은 왜 그럴 수 없는 걸까요? 에리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엔지니어로서의 한계를 절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리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밤마다 에리히 곁에서 잠 못 이루며 지켰어요.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심장이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정말 고칠 수 없는 건가요? 에리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고요. 3일이 지나자 에리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근육 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슨 소용인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그날 밤 에리히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평생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번엔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엔지니어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요.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 취미로 모아둔 전 세계 의료기술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엔지니어로 살면서 모든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의료기술도 그중 하나였죠. 수많은 자료들을 넘기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한 편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건국대병원 김선우 교수의 심장 수술 영상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죠. 죽어가는 심장, 다시 살려내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던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선우 교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혈관이 막혀도 길은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심장이 죽어가도 미세한 혈류를 되살릴 수 있어요. 기계는 멈춰도 피는 흘러야 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길을 찾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엔지니어 본능으로 봐도 이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포기를 모르는 진짜 기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요. 환자의 생명 앞에서 포기는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혈관도 결국 하나의 파이프 시스템이고 심장도 하나의 펌프 시스템이잖아요.
막힌 파이프는 뚫을 수 있고 망가진 펌프는 수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10번도 넘게 반복해서 봤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주는 집념과 기술력에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이들은 확률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어요.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도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하나의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한 가족의 간절한 행복을 봅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김 교수의 이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치료가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에리히에게 말했어요. 에리히야, 할아버지가 너를 고칠 방법을 찾았어. 정말이에요? 어떤 방법인데요? 한국에 가는 거야. 거기에 김선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의사야. 그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출발하는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친구 하인츠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볼프강, 정말 미친 짓이야. 독일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인데 고작 한국에 가겠다고. 아내 마르타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에리히가 그 긴 여행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에리히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한국에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출발 전날 밤 에리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정말 한국에서 제 심장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김 교수님은 세계 최고의 심장 의사야. 그분이라면 반드시 너를 낫게 해주실 거야. 가방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독일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에리히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에리히를 품에 안고 공항 로비를 걸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가 고쳐질 차례야. 에리히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제 심장을 고쳐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에리히, 김선우 교수님이 계시거든. 그분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심장 의사야.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았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활기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건국 대병원에 도착해서 김선우 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분이 바로 앞에 서 있으니 믿기지 않았어요. 김 교수는 에리히의 독일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확률을 보지 않습니다. 구조를 봐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 1%를 100%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던 것을 당연히 시도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가능한 건가요? 독일에서는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김 교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에리히의 심장은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생명력을 되살리는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심장입니다. 김 교수의 눈빛에서 확신을 봤어요. 제가 평생 기계를 대하던 그 집념과 책임감과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심장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로 보고 그 기계를 완벽하게 수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포기하라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뛰는 거죠. 우리는 그 간절한 신호를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김 교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바로 에리히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의료진들과의 첫 상담에서 느낀 것은 완전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치료를 이곳에서는 당연히 시도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심장을 끝까지 믿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희를 위해 독일어 통역사를 준비해뒀고 에리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크라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에리히를 가족처럼 돌봐드릴게요. 간호사장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병원 근처 숙소에서 에리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무섭지 않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고요. 이곳에서 에리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되었어요. 3D CT로 에리히의 심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엔지니어인 제가 봐도 놀라운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크라머 씨. 김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빨간 부분이 막힌 혈관들이고 파란 부분이 아직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우리는 이 살아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한국의 AI 기반 괴사 부위 분석 시스템을 직접 보게 된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에리히의 심장은 마치 정밀한 기계 도면 같았습니다. 막힌 혈관들이 빨간색으로 살아있는 조직들이 푸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한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어느 순서로 스텐트를 삽입할지, 어떤 각도로 접근할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어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었거든요.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제가 봐도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설계예요, 크라머 씨. 김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최선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에리히의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김 교수의 이 말에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제가 추구해온 바로 그 정신이었거든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불굴의 의지 말이에요. 진단 결과는 여전히 심각했어요. 관상동맥 3개가 완전히 막혀 있고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죠. 하지만 김 교수는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다중 스텐트 삽입과 괴사 생존 조직 연결 시술을 제안합니다. 8시간이 예상되는 대수술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심장입니다. 8시간이나요? 에리히가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김 교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리히는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술과 경험이 있어요. 함께 싸워보죠. 다중혈관 예측 기술도 놀라웠어요. 컴퓨터가 에리히의 혈관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술 후 혈류가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미리 예측해놨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젊은 의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수술 후 예상되는 혈류 패턴입니다. 이렇게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면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자동차 엔진을 설계할 때 사용하던 방법과 똑같았거든요.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보는 거요. 수술 계획서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8시간 동안 진행될 수술의 모든 단계가 분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수술 중에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플랜 B, 플랜 C까지 모두 준비해뒀어요. 엔지니어이신 크라머 씨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백업 계획 없이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죠. 수술 전날 밤 에리히와 함께 병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내일이면 정말 제 심장이 다시 건강해질까요? 그럼 에리히, 내일이면 내 심장이 완전히 새로 태어날 거야. 새벽 6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1시간마다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 스텐트 삽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주요 관상동맥에 길이 뚫렸어요.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혈관은 훨씬 더 복잡했거든요. 미세한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웠어요. 수술 3시간째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두 번째 혈관 작업 중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초조함이 커졌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5시간째 의료진들은 가장 까다로운 세 번째 스텐트 작업을 시작했어요. 괴사된 조직 근처의 혈관이라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었죠.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술 6시간째 간호사가 급히 나와서 말했어요. 크라머 씨, 잠시 심정지가 있었지만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저는 복도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에리히가 괜찮나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분간의 집중적인 응급처치 끝에 간호사가 다시 나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김 교수님께서 상황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괴사된 심장 외벽에 미세한 혈관들을 연결하는 작업이었거든요. 가장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김 교수가 고배율,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머리카락보다 가는 혈관을 이어붙이는 정밀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후 2시, 마침내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했어요. 괴사되어 죽어가던 조직에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8시간의 긴 사투 끝에 에리히의 심장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온 김 교수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승리의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크라머 씨, 에리히의 심장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뛸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는 것을요. 죽음과 생명 사이의 치열한 싸움에서 한국의 의료진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거였습니다. 제 소중한 손자를 되찾는 싸움에서 말이에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김 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예요. 에리히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에리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각종 첨단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인 작은 몸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어요. 챕터 6. 소생, 규칙적으로 다시 뛰는 심장. 수술 후 에리히는 중환자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각종 첨단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인 작은 몸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어요. 크라머 씨,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제 에리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 교수가 안심시켜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에리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번갈아가며 위로해줬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2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에리히가 자발 호흡을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크라머 씨, 에리히가 스스로 숨쉬기 시작했어요. 의식도 돌아오고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에리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8시간의 대수술을 견뎌낸 우리 에리히가 드디어 돌아온 거였어요. 에리히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넌 이제 완전히 괜찮아. 할아버지, 제 가슴이 이상해요. 뭔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에리히가 작은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말했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좋아진 거야. 내 심장이 이제 제대로 뛰고 있어. 김 교수님이 완벽하게 고쳐주셨거든. 정말이에요? 이제 친구들처럼 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3일 후 에리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창백하고 힘없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주일 후 심장 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 교수가 결과지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심장 외벽 기능이 7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곧 퇴원이 가능할 거예요. 정말인가요? 에리히가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을 때 김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뛰어놀 수 있어요. 축구도 하고 수영도 배울 수 있어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저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따뜻한 햇살이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엔진은 연료로 움직이지만 심장은 희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축구할 수 있어요? 에리히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밝게 물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제 내 심장은 완벽해졌거든. 김 교수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실을 찾아왔어요. 에리히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은 이제 정상 아이들과 완전히 똑같아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제한이 전혀 없어요. 저는 김 교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에리히는, 크라머 씨, 이게 바로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예요. 에리히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것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있기에 우리는 계속 도전할 수 있어요. 퇴원 하루 전 에리히가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가 이제는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에리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에리히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심장은 이제 한국의 기술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국의 의료진들이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준 거라고요. 그날 밤 에리히가 깊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지난 모든 날들을 되돌아봤어요. 독일에서의 절망, 한국으로의 간절한 여행, 그리고 이 기적 같은 결과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퇴원 후 에리히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병원 근처를 산책하던 에리히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에리히야, 천천히 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 교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크라머 씨. 이제 마음껏 뛰어도 돼요. 에리히의 심장은 완벽하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쓰러지던 아이가 이제는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에리히의 얼굴에 돌아온 붉은 생기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2주 동안 에리히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에리히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궁궐 안을 돌아다니며 연신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 이 옷 정말 예뻐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런 멋진 옷을 입고 다녀요? 옛날에는 그랬단다. 지금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전통 의상이야. 그때 에리히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정말 왜 한국에 온 거예요? 독일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에리히를 꽉 안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심장을 고치러 왔지만 사실 할아버지는 너를 다시 얻으러 온 거란다. 진짜 너를 되찾으러 온 거야. 다시 얻으러 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 에리히. 내가 아플 때 할아버지는 너를 완전히 잃을 뻔했어. 하지만 한국에서 너를 다시 찾았지. 건강한 너를, 웃는 너를 다시 찾은 거야.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에리히를 잃을 뻔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되찾은 희망의 순간들을 통해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생명의 경이로움을 말이에요. 에리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에리히가 처음 보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슬픈 일이 있어요? 에리히가 뛰어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슬픈 게 아니야.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친구들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야. 한국의 의료진들이 단순히 에리히의 심장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 전체의 행복을 되찾아준 거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에리히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제 심장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아요.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뛰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 심장은 이제 두 나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심장이야. 독일 할아버지의 사랑과 한국 의사들의 놀라운 기술이 합쳐진 거지. 그럼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한 거네요. 에리히의 이 말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지. 넌 이제 독일과 한국을 잇는 아주 특별한 아이야. 두 나라의 사랑을 모두 받은 아이지. 독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김 교수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크라머 씨, 에리히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저희는 항상 환영이에요. 에리히도 김 교수님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교수님, 제 심장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친구들과 마음껏 뛸 수 있어요. 그래, 에리히야. 많이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렴. 내 심장은 이제 완벽하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에리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중에 또 한국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한국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야. 내 심장이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 그날 밤 에리히가 깊이 잠든 후 저는 창밖의 아름다운 서울 야경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희망의 별들처럼 보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에리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축구팀에 들어갔고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죠. 에리희가 이렇게 활발한 아이였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지역 심장학회에서 에리희의 놀라운 사례를 발표했을 때 참석한 모든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학회 회장인 밀러 교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크라머 씨,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회복이군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에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정말 다르더군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참석한 의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퇴 후 조용히 지내던 저에게 뜻밖의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독일 최대 의료기기 회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CEO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크라머 씨, 은퇴자 대상 의료기기 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 에리히 사례를 통해 얻으신 특별한 통찰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 엔지니어였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의료기술과 환자 가족의 마음을 모두 이해하는 몇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경험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이제 제가 겪은 소중한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찬 일이겠어요. 집에서 에리희와 함께 자동차 모형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제 심장은 정말 영원히 괜찮은 거죠? 다시 아프지 않을까요? 에리희가 가끔 불안해하며 물어왔어요. 에리희야, 내 심장은 한국의 최고 기술로 완벽하게 고쳐졌어.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은 내가 고쳐줬지. 우리 둘 다 완전히 새로워진 거야. 할아버지 마음도 아팠어요? 그럼 많이 아팠지. 내가 아플 때 할아버지 마음도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제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하잖아. 에리희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독일 국기와 한국 국기 사이에 빨간 하트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우리 둘의 심장이에요. 독일과 한국이 함께 만든 특별한 심장이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정중히 액자에 넣어 서재 벽에 걸어두었어요.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한국은 단순히 에리희의 심장을 고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제 에리희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심지어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해요. 할아버지, 제 심장이 한국에서 태어난 심장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돼요? 물론이지. 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심장을 가진 아이니까. 최근에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정도는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꼭 한국에 다시 가서 김 교수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도 다시 축구하고 싶어요. 에리희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를 해준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제2의 고향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